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관훈 토론회를 잠깐 시청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률을 공부한 사람답게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유튜브가 의병으로서 죽창을 들고 나서는 기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한동훈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더욱 유튜브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헌법이라는 법 정신 아래서, 법치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혹은 회복시키려고 하는 길은 선거의 승리라는 그런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다선 의원들, 혹은 누구나 나가면은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의 다선 의원들,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을 그 험지로 내보내고, 또 국민의힘 혹은 자유우파 정당으로 출마를 하면은 당선이 거의 한 70% 이상 되는 곳에서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신진들 혹은 젊은이들을 공천해 주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유우파는, 전라도는 그냥 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전라도라는 곳은 아주 특이한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이 문화적으로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임나일본부 땅콩 혹은 장고형 고분, 일본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흔적으로 드러나기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전방후원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은 이렇게 전방이에요. 방이고 뒤는 이렇게 된 이런 고분들이 전라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고분의 형태라든가 부작물을 보면은 지도층이고 아주 고관대작, 적어도 지방의 호족 이상이 되는 그런 제후 이상이 되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임나일본부의 관리들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어요. 그 일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또 일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무예로왕릉에 보면은 거기에 일본서 가져온 금송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제가 망했을 때, 전라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호남 쪽에 그게 망했을 때, 일본에서 그 복수를 할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 삼국을 통일한 신라 통일 신라 시대에 첫 침범을 하고 그래요.
그런 이런 이방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의 흑치상지라는 사람의 무덤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이 좋은 이야기로 해서는 백제가 국제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조금 저 추측입니다만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조금은 그 지도력이 부족해서 많은 그 외세들의 간섭이 있었지 않았는가, 혹은 연합적인 요소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난 게 뭡니까? 또 후에 나타난 게 고려시대 왕건이 훈요 10조, 이게 진짜다 가짜다 왜곡이 됐다 말은 많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흔적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방적인 요소다 이겁니다. 그게 왜곡이 되었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 왜곡한 사람은 적어도 이방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꼭 왕건이가 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미 이런 이방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더구나 더 많죠. 택리지 이런 데서도 그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하가 많습니다. 그게 제가 볼 적엔 비하란 비하지만은, 비하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프랑스가 달팽이 요리를 먹는다 하면은, 또 혹은 거위에 간을 붓게 해가지고 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비하한다는, 우리가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랑스를 거위를 병들게 해가지고 간을 붓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죽여가지고 간 요리를 해먹는다 이러면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프랑스는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우리도 느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이방적인 요소, 택리지나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난 거를 보면은 조금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설적으로 옳아도 되고 틀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 자체로도 이방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전라도에는 여러 가지 현대에도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사건 사고라든가, 혹은 보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한방병원이 많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통계들도 그런 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방적인 요소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전라도 쪽 지방 사람을 차별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겁니다. 자유우파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나? 제가 저도 그 가족 연고에 말씀드렸지만은, 저 처갓집이 전라도예요. 전라도에 가서 들은 이야기고, 요즘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을, 광주 방송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는데, 그게 실제로 세 사람, 세계 책, 전라도 내 장모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라든가, 또 지금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에 광주 방송에서의 킬링필드, 전라도는 6.25 사변 때 킬링필드였다, 이런 이야기로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일치하는 게 그겁니다. 6.25 사변 때
민간인 피해가 제일 많은 데가 전라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전라도에는 우리가 그 6.25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알다시피 서울을 넘어선 북한군이 전라도는 3일 내로 저 목포까지 내려가 버려요. 목포까지 내려고 뭐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재미있는 사건인데, 그러고 인천 상륙 작전이 있은 후 이제 그 지리산으로 이제 다 피신을 가고 뭐 이제 군부대들은 북한으로 갈 거는 가고 뭐 이래 돼 가지고 평원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전라도에는 그렇게 큰 전투가 없었습니다. 뭐 충청도까지는 전투가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지만은 전라도까지 인천 상륙 작전 이후 큰 전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장모라는 그 동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전라도에는 같은 마을끼리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들끼리 기준이 있어요. 뭐 도랑이 있다면 이쪽 도랑 저쪽 도랑, 윗마을 아랫마을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경계를 나누어 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KBS 광주방송에서 하는 그 방송을 유튜브로 보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 이제 군인들하고 경찰하고 빨치산하고 낮과밤으로 싸웠다 이런데, 우리 장모 이야기는 물론 이념적이기는 했지만은 사적 감정도 작용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라도 아주 심한 사투리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징그럽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서로 죽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물어보면은 뭐 공산장 빨갱이하고 뭐 본래 지주들하고 이래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으로 물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다. 막 서로 사적인 감정으로 그 원한 맺힌 게 있으면은 구실을 붙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서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들판에 흰옷 죽은 사람들이 들판에 막 허옇게 널려 있었다고 그래요. 동네에서. 그럴 정도로 민간인들끼리의 다툼도 많았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KBS 광주방송에 그걸 보면서 혼자 느낀 건데, 이제 우리가 그저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가 그 건국이 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정부가 국회도 있고 중심부 머리는 만들어져 있지만 밑에까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완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본이 통치하던 제국주의 시대에 그 기구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여튼 무자격자라 할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냥 특별 채용식으로 많이 들어갔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자격이 안 된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로 인원 충원도 그렇게 훌륭하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마을마다 치안대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치안을 유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KBS 광주방송을 보고 조금 왜곡이 됐다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경찰들이 와서 죽였다는데 그때 경찰이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군인 경찰하고 조금 달라요. 책으로 읽어보면 그 경찰을 지원하는, 쉽게 말하면 의용청년대 뭐 그런 의용치안대 뭐 마을치안대 이러면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단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적 감정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니까 우익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반대하는 쪽은 이제 그 좌파가 되는 거예요. 빨갱이 되는데, 그렇게 싸우고 상상 이상으로 통계상으로 잡혀 있는 것만 그 시절 이후로 한 30만이 죽었다는 피해자 보고가 있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건 제가 종합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는 어떤 그게 있나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50년대 이후에 또 그 살아남은 빨갱이들을 잡혀가고 또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빨갱이면 아들 취직도 안 되고 공무원도 안 되고 피해가 무슨 일만 있을 때면 불려가고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은 굉장히 휩쓸리는 거예요. 왜? 그 휩쓸림에 저항을 하면은 혹은 반대를 하면 외톨이 돼가지고 그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거를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6.25 사변을 겪은 사람이면 지금 80 아닙니까? 50년대에 나 때도 지금 70, 80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광주도 변할 수 있다, 전라도도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거를 겪었고 눈으로 봤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분들이 살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50년대 태어난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그러니까 한 1930년도나 4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그걸 생생하게 목격했거든요. 낮과밤으로 죽어나가니까 거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은 굉장히 보복을 하다 보니까 사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예요. 이념이면은 그 당원들이라 할까 그게 활동하는 본인만 죽이지, 쉽게 말하면 일가족을 몰살. 그 바닷가가 가까운 쪽은 2달, 3달 된 애를 그 새끼에 묶어서 돌에 빠뜨려 죽였잖아. 물에 빠져 죽이고 그 한 집안을 보복을 못하기 위해서 씨를 말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보복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말한 대로 그 전라도 지방의 그 이방인적인 요소예요. 그 죽이면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잔인하게 죽이고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친척까지 한 10촌까지 다 죽였다 그래요. 보복을 두르고, 그리고 애기 할머니 이런 거 없이 죽여버렸다 그러더라고. 아니 KBS 광주 방송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요. 그것도 받기 싫다. 나중에 거기 기록이 남아가지고 보복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고 그런 정도로 치가 떨릴 만큼 그 보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전라도에서도 주장하고 일하는 거는 군경이 죽였다. 우파는 군경이 죽이고 좌파는 빨치산들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명분이고 그 사람들의 그 정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적 감정이라 하는 저는 행간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적 감정이 아니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그게 없잖아요. 총살을 시키면 되고 이런데 막 돌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디게 놓고 이럴 정도였다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유튜브에 범죄 행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적에는 그런 거는 보복성이라고 하잖아요. 사적인 보복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적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적 감정이 두려우면은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피해를 신청하라고 해도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후손들한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거의 태반이라 하더라고. 그만큼 잔인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험과 이방인적인 요소가 결합이 돼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를 할 적에 그런 게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거예요. 그 젊을 때 무슨 선거가 있었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 선거였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전라도를 방문해가 처갓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죽창하고 이런 그 뭡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둥그렇게 깎은 야구봉이 한 2m 정도 내 키보다 좀 큰 그런 정도를 들고 다니는 청년이 한 10명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 선거 때인데 선거날인데 차로 노인네들 모시고 다닌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다 싣고 투표한 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시골이니까 시골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6.25 사변에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면서 말 한마디에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투표가 97%가 나와요. 97% 투표 참가하고 97% 그 투표한 사람의 97% 정도가 김대중이나 찬성표 이쪽 표를 찍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정상적으로 하면은 인간의 본성을 떠나서라도 한 74대 뭐 26 최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6.25 사변 때의 경험을 통한 그 전라도 사람들의 정치 문화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선거날에 알게 모르게 그런 무력 시위랄까 이런 거를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선거날은 전라도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목격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 뭐랍니까 불황이나 선동 잘 되는 무슨 어떤 소설에 나오는 완장 채워준 사람처럼 조금 모자란 사람 같은 사람들이 고무신 신고 스레빠 걸고 추리닝 입고 이런 완장은 안 찼지만은 죽창을 들고 그 이런 가구목을 들고 막 다니고 또 그 트럭 같은 거 자가용 같은 게 할머니들 싣고 다닌다면서 동네에서 막 어떻게든지 막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거기 이런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투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목격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로 전라도는 선거날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 왜 회복시켜야 되느냐? 첫째 모든 정치는 이 통치력은 전국에 똑같이 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똑같이 미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북한과도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북한과도. 어쨌거나 간에 전라도하고의 통합은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는 거다. 전라도하고도 통합을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하고 통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북한과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유엔에서 나와 있는 거로서 각각의 나라로 등록이 돼 있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각각의 나라 통일이 물론 쉽다면 쉽겠지만은 그 각각의 나라도 통일을 하려 하는데 그 이 한 지방을 통합을 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랜 이방인적인 요소가 전라도에는 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안 됩니다. 전라도도 경상도가 똑같다. 아니다. 저는 그런 거 완전히 다르다. 과거 역사도 그렇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데이터도 통계가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빨가벗고 그런 거를 토론해야 된다. 나는 이방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게 여러 번 경험해본 경험으로 그 논리 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논리 구조도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정상하고 전라도식의 논리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거, 이방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방적인 요소로 인해서 생긴 뼈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아니, 유교사변 다른 사람들도 겪었지 않느냐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다는 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긴 전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리산에서 전라도의 지리산에 뭐 빨치산이 많지 않느냐, 그것도 조금 왜곡된 주장입니다. 지리산은 전라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상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그 삼도봉이라고 있어요. 저도 지리산 종주를 해본 사람인데 그 가다 보면 세 개의 도가 합친 삼도봉이라고 있어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같이 있는 지점이라 그래서 한 봉우리가 삼도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봤는데 그 쉽게 말하면은 경상도도 진주, 그 토지에 나오는 진주 있잖아요. 최참판 때. 거기 진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천, 함양, 산천까지 이게 다 지리산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도 빨치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연결이 돼서 이쪽 그 가야산 합천해인사, 거창 합천해인사까지 거기도 황매산인가 큰 산도 있고 가야산도 있고 거기 산이 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전라도에 빨치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 치열하니까 그 빨치산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많이 들어온 거는 사실이다. 그것도 제가 말한 대로 피비린내 나는 사적인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 속에서도 이루어졌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합천인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친정이 지주 집안이라서 빨갱이가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촌, 친정의 사촌 올케지, 사촌 올케가, 오빠가 우리 어머니 말을 그대로 빌리면은 그때 그 체부라고 하더라고. 체부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체부예요. 우체부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토지 경계로는 싸울 수 있잖아요. 더구나 그때는 뭐 유교사변 이쪽 저쪽에는 토지 그 측량도 정확하지 않고 간섭적으로 서로 이러다가 보면 돌무더기가 무너지면은 또 이래 싸우면은 서로 경계로 싸움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이 이제 그 체부하는 사람하고 아침에 밥 경계를 했는데 오후에 빨치산에 우체부가 돌아다니잖아요. 빨치산에 연락책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적절 총살을 시키고 아침에 싸우고 오후에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젊을 때니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딸을 덜쳐업고 가야산에 들어가지고 빨치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뒤인가 내려와가지고 경상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시골에 농사 짓는 여자가 그 총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 순경집 식구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한 60년대 말인가 그때 풀려났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는지 어머니 이야기는 그래요. 어머니 이야기는 호열자, 그때 콜레라가 부산 형무소에 콜레라가 전염이 돼가지고 그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한 반쯤 죽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콜레라를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석방을 많이 시켜줬다. 뭐 이제 이건 저 말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많이 풀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는 딸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조금 많아요, 더. 근데 그 집안 사람한테 양녀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 교육대학을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됐어요. 국민학교 선생님. 물론 지금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의 친정에 뭐, 더구나 남자는 없고, 그 여자 분이니까 우리 어머니 올케니까 저하고는 지금 전혀 연락은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빨치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념이지만은 꼭 이념을 가지고 죽이고 살린 건 아니다.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는 서로 그런 게 많으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이 지리산으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민간인 피해가 많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민간인 빨치산. 근데 빨치산을 민간인이라 하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떤 투사고 전사인데 민간인이라 하기는 뭐한데 또 어떤 일면으로 말을 하자면은 쫓겨 들어왔으니까 자기의 요즘 뭐라 망명객이잖아요. 지리산으로 망명한 사람이니까 또 민간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의 흔적으로서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6.25 사변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데가 전라도다. 그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첫째 말하는 이방인적인 요소, 그 어떤 그 문화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화와 겹친 6.25 사변 때의 실제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이방인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서 좀 잔인한 게 있다 치면은 그 잔인한 거 플러스 6.25 사변 때 실제로 그런 거를 실천하고 보고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진 거예요. 이방적인 요소가. 왜?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북한도 통일한다면서 이 이방적인 요소를 우리가 통합해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내버려 두지 말고 전라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라도에 쉽게 말하면은 자객공천 또는 험지에 가듯이 우리 자유우파도 전라도를 분위기를 바꿔줘야 된다. 이것처럼 전라도에만 빨갱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좌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좌파만 있었다 하면은 그렇게 보복이 안 일어나죠. 우파가 죽이니까 좌파도 죽이고 구실을 바쳐 죽이고 사적 감정으로 거기가 꼭 2년만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선거날만큼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분위기만이라도 바꿔줘야 된다. 저는 얼마 전에 보도에 광주 출신으로서 무슨 대학병원인가 한양대학병원의 의사로 내과 의사 전문의로 있으면서 전라도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광주에 출마했다는 이름이 박은식인가 의사분 박은식 박사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야 이분이 전라도에 있으면서 전라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라도에 좌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과거 역사에도 볼 적에 왜 6.25 사변 때 그 전라도 좌파만 있었다 하면 그렇게 피비린내 날 일이 없잖아요. 그 피비린내 나게 싸웠다는 거는 적어도 4대6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제가 선거날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 선거날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 완전히 그 분위기가 살벌해요. 말도 못 꺼냅니다. 아니, 선거날에 아주 그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요. 다른 데는 선거날이라 놀러 간다 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선거날이 무슨 꼭 전쟁터 같아요. 물론 지금 어떻는가 모르지만 한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자유우파가
전라도로 가야 됩니다. 전라도로 가서 적어도 분위기는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6.25 사변 때 일어난 것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방적인 요소예요. 한번 분위기가 이렇게 확 쏠리면은 또 싹 쏠려 나가는 데가 전라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우파여 전라도로 가자. 저도 우리 처갓집에 전화할 겁니다. 투표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가 전라도로 가야 됩니다. 우리 훌륭한 내가 의사이신 분도 거기에 출마를 선언했어요. 자유우파로서. 저는 그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분위기가 그런 용기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사니까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선거날을 보면은 그런 말은 못합니다. 꼭 6.25 사변 때 그 발치산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 이상의 그런 이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방인적인 요소가 있더라고. 뭐 선거 가서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몇몇 시위대들 비슷해가 죽창하고 몽댕이 들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투표 안 하나 하면서. 물론 이건 저는 경상도 사투리고 그 전라도 사투리로. 투표 안 해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분위기가 싸늘해요. 갈 거예요. 그러지 마. 이 차 타라 하면서. 아니, 나중에 갈 거다. 이 말 못 하는 거예요. 타고 가야 돼요. 그거.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는 거지. 댕기면서 투표했어요. 안 했어. 갈 거야. 뭐 가요. 아직 타요. 이러면서 다 태우고 가는 거야. 하여튼 나중에 가서 밥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는. 투표 날만큼은. 저희 거짓말 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통일을 하려는데 이런 지금 현재 지경을 우리가 방관해서 안 됩니다. 피해서도 안 되고.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관훈 토론을 보고 충분히 이런 것도 실천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 법학자로서 또는 법률을 공부한 지금 직업인으로서 그 법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호로 자유우파여 전라도로 가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번 선거가 하늘의 뜻이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잡범 이재명이를 당대표로 해가지고 모든 국가 운영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가 잡범을 감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근데 찬성하는 사람은 이런 논리가 간단하고 좋잖아요. 선거 끝나면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내가 국회의원 될 때까지는 이재명이한테 약점이 많은 이런 잡범한테 충성을 하면은 공천을 얻을 수 있고 전라도에 가면은 당선이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한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잡범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양심이 있는 놈,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으면 못하니까, 온갖 잡범 비슷한 놈들이, 자격이 안 되는 윤미향이니, 조국이니, 김의겸이니,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간단하게 엎드려가지고 개그치 충성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거는. 근데 좀 배우고 자존심 있는 사람은 그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낮으면 낮을수록 조폭 출신인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 무인난처럼 지금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막 개그치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된 사람이. 그러면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지금 제법 높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서할 것 같습니까? 나는 이번에 민주당이 참패하고 지금 그 세력들을 뿌리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이뤄내야 된다. 이건 하늘의 뜻이고 하늘이 자유우파에게 기회를 준 거고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를 내렸다. 이재명이 밑에 딸린 고구마 등불 같은 빨갱이들을 완전히 드러내라. 우리가 힘을 합치고 조금만 더 드러내면은 힘을 합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관훈 관훈 토론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 관훈 토론을 봤는데 아주 명쾌하게 말을 알아듣기 쉽게 잘 하시더라고. 그 한동훈 위원장을 궁지에 몰려고 했던 그 질문하는 학자 언론인들이 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워낙 논리가 명쾌하고 딱딱 귀에 들어오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 선거를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게 자유민주당이 선거법밖에 없잖아요. 뭐 쿠데타를 안 한다면 불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기필코 이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험지로 가고 능력은 없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 쉬운 대로 보내면서 이런 배치를 하고 이러는데 저도 어명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전라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자. 이런 의미에서 자유우파 시민들이여 전라도로 갑시다. 여러분 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어디 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천박하지만은 뭐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박수. 저의 응원의 박수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